달 전에 청주에서 치매 걸린 아버지의 10년 간호에 병간호에 지친 아들이 아버지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죠. 이번에는 군산입니다. 치매 아내를 10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간병 살인 문제. 지역 치매 안심센터장 맡고 있는 나혜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말 연속극 같이 살래요. 뭐 하나뿐인 내 편. 얼마 전에 JTBC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 김혜자 씨 나오는. 네. 그만 보면 치매 환자가 엄청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치매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10년간 돌봐온 아내를 80대 남편이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에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80세 남편 A 씨가 82세 아내 B 씨를 이제 살해를 했는데요. 범행 도구가 이제 흉기와 둔기인 걸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타났고 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진술을 들어보니 최근에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자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싫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돼서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남편이 그 살해한 다음에 죽은 아내 곁에서 울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유서를 쓰고 이렇게 마음을 좀 먹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아들이 좀 듣기에 이렇게 별 말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서 집에 가봤더니 이렇게 자기 어머니 시신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좀 울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남편도 본인이 당뇨와 치매 이런 것들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간병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이어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에서 판결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치매 노모를 돌보다가 생활고에 지친 아들이 노모 살해했는데 이거는 1심입니까? 징역 네. 10년을 선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어머니가 치매로 이제 혼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결혼도 미룬 채 15년 동안 사실은 어머니를 돌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같이 겹쳐서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먼저 본인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걸렸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같은 커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자세한 범행 수법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10년의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치매 간병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 교수님 영등포 치매 안심센터 센터장이신데 여기는 치매 안심센터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기능은 많은데요. 우선은 선별 검진,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어떤 분이 치매 위험성이 있는지를 선별 검진을 해드리고 그중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센터로 방문을 권유드려서 저희가 실제로 정밀 검사까지 진행을 다 해드립니다. 실제로 거기서 진단이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저희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게 되고요. 또 치매에 대한 뭐 홍보나 캠페인 더 알리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치매 어르신들 잠깐 맡긴 뭐 데이케어라 그럽니까?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전혀 아니고요. 데이케어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사설 요양기관인 셈인 거고 저희는 어떤 그 센터에서는 주로 검사. 그렇죠. 검사하고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50여 개? 네, 서울 시내에는 모든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구의 보건소 산하기관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서는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가족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저는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발견을 하고 진단을 하면 우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믿고 싶지 좀 않으신 거겠죠. 그리고 또 조금 늦게 발견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거죠. 내가 좀 이제 늦게 모시고 왔다. 내가 우리 아내나 남편을 조금 방치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요새는 이제 좀 진료를 잘 하면서 관리를 잘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치매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이게 좋아지진 않고 무조건 나빠지기만 하는 병인데 언제 나빠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지내고 있다가도 뭐 갑자기 안 좋아지는 평소에 그냥 괜찮아 보여서 집에 있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잠깐 샤워하는 사이에 조금 이상한 소리 나서 나가 보니까 이제 부인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이 실종이 됐을 때 저희가 가족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찾지만 네.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실종 신고랑은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빨리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네. 30분 1시간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도와주시는 경찰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 시간이 많이 가고 가족들은 애가 타고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좀 있고요. 네. 또 이게 요즘에는 대부분 노노케어, 즉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본인도 몸이 아픈데 자기 그럼요. 아내를 남편을 이제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개시켜 주신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수발을 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본인 몸도 지치는데 젊은 사람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몸은 네. 어른인데 아기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을 한시도 눈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다 그러더군요. 네. 어느 조사에 보니까 기본 10시간을 간병하더군요. 치매 환자는 가족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지난 7월에 저희가 취재한 시사기획 창에서 취재한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사례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84살의 김태경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하루 종일 수발합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좀 있어 볼래요? 그러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식사량이 줄어서 할아버지 수프를 직접 끓이고 있나 봐. 먹여주고, 네, 뭐 할머니 혼자의 몫입니다. 낙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의 아이가 돼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모든 걸 챙겨줘야 되고요. 랜드도 하고 그래요. 응? 약만 먹다 보면 정작 할머니 건강은 할아버지보다 더 나쁘다는 건데요. 유방암은 치료를 했지만 다시 신부전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신부전 중에다가 이게 서울대 내과 약을 많이 먹어요. 병이 제가 먹는 약이 막 이래요. 그런데 환자는 제가 환자인데 나한테 병보험을 매겨버리니까 요양원에 가서 고통받는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흘러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결심해서 절대 안 보낸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게 지난해 7월 영상이라 지금 두 분이 잘 계시는지도 걱정입니다. 치매 가족들이 더 아프다. 여러 통계로도 나오더군요. 그리고 네. 특히 치매 가족들이 우울증 유병률 같은 것도 더 높다. 굉장히 높죠. 네.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하여튼 이게 장기로 네. 진행되잖아요. 최소한 10년 정도. 이게 치매라는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대부분인데 네. 한 75세에 발병하면은 10년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병이거든요. 10년은 무조건 가야 되는 병인데 네. 대부분 이게 보호자가 한 명이에요. 주 보호자가. 뭐 며느리가 됐던 딸이 됐던.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 본인에 대한 어떤 서포트는 가족들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도 나왔지만 환자를 조금만 잘못해도 가족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지고 이 가족들이 죄책감을 보호자한테 막 풀거든요. 화풀이를 막 하거든요. 네. 근데 보호자는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우리 뭐 부모님을 또 이제 우리 뭐 시 부모님을 뭐 방치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려서 말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최근에는 가족들을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서로 얘기만 그냥 나눌 수 있게 해드려도 정말 그 한 가지 사례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100가지 사례로 정말 이 속상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간병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게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처음에는 이제 헛된 기대를 좀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이제 그 치매 가족분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좀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십니다. 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절망을 하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이런 환자는 잘 몰라요. 가족이 기대하고 절망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네. 아무튼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지금도 저희가 장기 요양보험 도입해서 요양원 요양병원 물론 아직 문제는 많지만
근데 치매 국가 책임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시설, 뭐 또 치매 전문 병원을 확충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치매는 사실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신체 건강한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치료나 케어가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지자체별로 치매 진단 검사도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네. 또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호사를 좀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좀 제대로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단기 보호센터 이런 데도 자치단체가 계속 확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통계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정말 이게 10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어떤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게 컨트롤 타워라고 하잖아요. 예산이 정말 이렇게 흩어져서 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치매라는 거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루 종일 맡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뭐 왔다가 3시간 봐주고 가시고 네. 근데 바우처가 주로 시간은 뭐 데이케어 해도 그렇죠. 저 요양보호사 오시면 한 3시간 맡아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또 치매 안심센터는 이제 가족분들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근데 사실 먹고 살기 뭐 바쁘신 그럼요. 분들이 많아서 아침에 모시고 오고 때에 맞춰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가족 휴가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연간 6일 이내에서 가족들이 이제 휴가를 가고 싶을 때 네. 맡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만한 기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있으시면 저희 할머니도 이제 조금 치매가 있으신데 네. 맡겨놓고 마음 놓고 맡겨놓고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가족들이 쉴 수 갔다 있으면 오면 얼마나 너무 도움이 좋죠. 되겠어요. 근데 우선 네. 시설이 없고요. 네. 갔다 이제 모시고 가면 너무 이제 좀 어려운 형편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요양병원이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저 방문 요양보호 제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보내주는 분들 네, 24시간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바우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분 구하기가 또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고요. 가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5등급이 많거든요. 네.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5등급은 못 경증. 부르죠 또. 그렇죠.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우리 가족 휴가 가겠다고 네. 모시던 어머님을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외딴 병원에 3일간 맡겨놓고 온다는 게 네. 자식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근데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면 그 가정은 휴가가 다 반납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우리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2014년까지 8년간 조사했더니 거의 매주 간병 살인이 한 건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일찍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양상들의 어떤 일들이 똑같이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네. 지원 이 통계는 우리나라입니다. 네. 예. 이 간병인의 재택 간병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논의한다 이런 네.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간병 살인의 또 대부분의 어떤 원인이 되는 질병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이제 치매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인지증이라든지 이런 말로 부르면서 사회에서 이제 그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있지만 네. 같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제도 이런 것들도 보완한 이런 접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잘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좀 배워서 앞으로 좀 제도적인 보완이나 또는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예산이 거의 이렇게 가다가는 치매 예산만 1조 원 육박하겠더라고요. 정부가 굉장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측면에서 보면 하루에 와서 좀 보살펴 주시는 분들도 아직은 뭐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네. 쓸 수 있나 보면 데이케어 이런 것도 보면 일주일에 2번.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집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가족은. 이런 부분 네. 현장에 계시면 어떤 게 제일 좀 보완돼야 할 겁니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 좀 좋은 시설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을 놓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충이 되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기가 되는 병인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보는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것 그리고 이것과 부모를 모시는 건 완전 차이가 네. 있거든요. 아이는 사실 우리가 귀엽게 보고 돈을 많이 쓰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주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를 보는 거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이 보호자들에 좀 대한 서포트를 좀 우리가 옆에서 가족들이 네. 도와주고 아이를 같이 보는 것처럼 우리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도 가족들이 같이 본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치매 가족분들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말고 나도 살아야지 내 부모들 모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네.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치매 간병 가족들은 잠재적 환자다. 그럼요. 제가 아까 네.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잠재적 환자가 아니라 환자. 그런 환자입니까? 네, 환자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나혜란 교수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